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국권 피탈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의 아베 수상은요, 그야말로 목리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도발을 하는 건지 정말 뒤틀려진 속셈으로 이제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 헌법 개헌의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든지 정말 동시다발적인 안보와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구한말의 대한제국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병을 당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제가 또 그림을 통해서 재미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1904년 보이죠? 요걸 이제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1번 이제 국외 중립 선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림 넘어갑니다. 보시면 넉사자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한자는 넉사자에서 세 개씩 끊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넉사자에서. 1번 국외 중립 선언, 고종이 1번 국외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2번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도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3번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1차 한일 협약을 하는 거예요. 1차 한일 협약. 5번 요건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에 발간됐고요. 6번 보안에도 19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순서대로 먼저 기억하세요. 설명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1904년 1번 첫 번째 국외 중립 선언을 합니다. 1월 23일 날. 그리고 러일 전쟁이 벌어져요. 2월 8일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일 의정서를 맺습니다. 2월 23일 날. 이렇게 1, 2, 3 됐죠. 근데 4번 1차 한일 협약. 그 다음에 5번 대한매일신보가 바로 1904년에 만들어졌고요. 6번 보안에도 1904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은요, 먼저 러일 전쟁이 발발한 이유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00년경에 중국에서 이제 그 의화단의 날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이제 그 서양 열강이 청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이제 영토를 잠식해 오니까 이제 비밀 결사 단체들 의화단이 일으킨 난인데요. 이제 이들이 이제 선교사라든지 외국인들을 죽이고 철도, 대사관 등을 파괴하니까 서양 열강 등이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중국에. 이때 이제 러시아도 군대를 파병하는데 이 의화단의 난이 진압되고 난 후에도 러시아는 만주 지방에서 철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만주 지방을 호시탐탐 노린 일본은 어때요? 영일 동맹을 맺은 영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 철군을 요구하죠. 그 결과 이제 러시아는 세 차례에 걸쳐서 철수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한 차례만 철수하고 오히려 1903년에 압록강 하구에 있는 용암포를 점령하고 이곳을 병참 기지화하죠.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되자 이제 일제는 러시아와 전쟁하기로 계획합니다. 특히 이제 1904년 그 가을이 되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관통 열차가 개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하루빨리 전쟁을 시작하고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고종 임금은요, 주변 상황이 이제 수상에 돌아가니까 1월 23일 날 1번 바로 국외 중립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정말 뒤통수 치기의 달인이잖아요. 그죠? 자, 선전포고도 없이 먼저 2월 8일에 여순과 인천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는 이틀 후에 2월 10일에 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은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1894년에 그 청일전쟁 때도 그렇고 나중에 1945년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할 때도 선전포고는 늘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뒤통수 치기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는 이제 한성부를 점령하고 고종한테 2월 23일 날 3번 한일 의정서를 채택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 의정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의정서 내용은요,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보증할 것이고 군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시 수용한다.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이용권을 강요하는 거죠. 시험에는 바로 이 한일 의정서를 맺은 연도와 내용이 중요한데요. 전쟁에 필요한 지역을 언제든지 수용한다.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8월 22일에는 일자 보이시죠? 일자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는데요. 내용은 바로 일제가 대한제국에 외교 고문하고 재정 고문을 두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재정 고문 메가타는요. 1905년 우리나라 돈인 백동화를 전부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하는데요. 기간은 딱 3일밖에 안 줍니다. 더군다나 질 나쁜 백동화는 또 돈으로 바꿔주시지 않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과 자본과 은행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의 스티븐스라는 자는요, 조선은 미개국이고 축사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일제가 조선을 문명국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망언을 쏟아내다가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을 전한 장인한 전명훈 의사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5번 대한메이시보 보이시죠? 1904년 7월에 발간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폐간은 언제 됐을까요? 당연히 1910년 8월 28일, 즉 국칠 하루 전에 폐간됐다는 거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는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면 신문 위에 양기가 탁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똥을 배설해 놓은 게 보이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하고 여 밑에 영국인 베델이라는 분이 바로 발행했다. 요걸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6번 보안에 보이시죠? 보안에 황무지가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황무지가 그 당시 한 30%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황무지 개간권을 이제 요구하는 일제에게 보안에는 반대 운동을 벌여서 토지약탈 음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1904년의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905년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을사늑약을 맺은 해이죠. 을사 5조약이니까 1905년 이렇게 해두시고요. 우선요.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이게 오자잖아요. 한자로 5오자를 써놨거든요. 자, 1번 보세요. 오자 위에 왼쪽에 독도 강제 편입.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은 독도를 강제 편입한다. 2번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3번 영일 동맹이다. 1, 2, 3 됐습니다. 4번 좀 밑으로 가보세요. 포자 보이시죠? 그죠? 포자에서 포츠모스 강화조약을 떠올리시고요. 4번.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을 맺는 거예요.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5번 통감부 설치. 통의 감 보이시죠? 감, 통감부 설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학습 기억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생활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부 설치. 2개 있죠, 2개.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떠올리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통감부 설치. 근데 이 통감부 설치는요, 설치령은 바로 1905년이지만 설치는 바로 1906년 2월 달에 설치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교권 박탈. 자,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맺으니까 을사의병이 일어난다. 7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빨리 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905년 1번 독도 강제 편입, 2번 가스라테프트 밀약, 3번 영일동맹 숫자 0자 1자 보이시죠? 4번 밑에 포츠모스 강화조약, 5번 을사조약 맺고 통감부 설치, 6번 외교권 박탈, 7번 을사의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리를 떠올려서 순서들 기억을 해보시고요.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제 러일 전쟁은요, 1905년 이제 5월 28일 날 쓰시마 해전에서 이제 일본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 전쟁의 와중에 이제 1905년 1월 달에 일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강제 편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번 7월 달에
일본과 미국은 가스라테프토 조약을 맺는데요. 그 내용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서로 교차 승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8월 달에는요, 영국과 일본이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죠. 제2차 영일 동맹 됐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4번 보세요. 4번. 9월 달에 미국의 그 군항도시 포츠모스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포츠모스 조약을 맺어서 이제 강대국들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하고 11월에 을사늑약을 맺게 되고 외교권이 이제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국제적 성격의 조약이나 약속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죠. 즉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어떻죠?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각국에 나가 있던 이제 외교관은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던 각국 공사관도 이제 철수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공사관을 철수하거든요. 여러분, 1882년에 우리 조선과 미국은 조미 수호 조약을 맺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한 나라가 제3국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양국은 타결을 해서 노력한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일 먼저 공사관을 철수합니다. 이제 을사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 항구에서 모든 상가하고 유기전 철시하고 학생들은 이제 동맹 휴학을 하고 뭐 나인영, 나철이라고 그러죠. 또 오기오 이런 분들은 이제 을사오적 암산날을 꾸며서 이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시종부관장 민용환 그리고 전 판서였던 조병세 같은 분들이 이제 자결하고 주영공사 이제 이한흥은 을사조약 전에 나라에 이제 국군을 내다보고 자결합니다. 그해 11월 20일 이제 장지연은요, 그가 발행인으로 있던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오늘에 이르러 목놓아 오노라라는 글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강원도 영덕에서 이제 평민 출신 의변장 신돌석이라든지 전라도에서 양반유생 최익현, 또 충청도 홍주에서 민종식 이제 등인데요.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는요, 첫자를 따서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사신 최민식, 영화보에 최민식 있죠. 그래서 사에서 을사를 떠올리시고요. 신에서 신돌석, 최에서 최익현, 민에서 민종식,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신 최민식. 왜냐면 민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 당시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식자 같이 해서 최민식으로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을신여스럽다고 하잖아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을미사변과 을사조약 등 을자로 시작하는 해에 이제 흉한 사건이 많이 생겨서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5년을 다시 한번 쭉 또 올려보시고요. 순서대로. 자, 1907년입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부터 쭉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칠자 보이시죠? 7 칠자에서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헤이그 특사 파견 1번, 2번 화살표 보세요. 고종태위, 그러니까 순종이 즉위하겠죠. 그 다음에 칠자 보이시죠? 정미칠조야. 그 다음에 4번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요. 일제가.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죠. 정미의병, 정민연이니까. 그리고 1907년에 신민회가 만들어졌고요. 또 국채보상운동도 1907년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요. 순서대로 1번 헤이그 특사 파견, 2번 고종태위, 순종측위, 3번 정미칠조약, 이걸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차 한일협약은 1904년이죠. 2차 한일협약, 이게 바로 뭐냐면 을사조약이거든요. 이건 1905년, 한일 신협약은 1907년. 차관정치, 차관을 두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자, 4번 군대 강제 해산,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죠. 정민연이니까 정미의병. 그리고 1907년에 신민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해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이제 고종은 이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제 알리려고 강대국한테 이제 밀서 등을 보내갖고 이 조약의 이제 무효를 계속 나타내 왔는데요.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의 열강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을 파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준이란 분은 평리원 검사예요, 검사. 그리고 이제 이휘종이라는 분은 어린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범진이라고 주 러시아 공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외국어를 잘하니까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자, 이들은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이제 각국 대표하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이미 일본의 보국이 됐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일로 이제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7월 19일 날, 그 다음에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다음 날 7월 20일 날. 그리고 4일 후에 순종과 정미 7조약을 맺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관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차관은 일본 사람으로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시위대가 있고 진위대가 있어요. 진위대는 지방군인이고 시위대는 서울을 지키는 군인이거든요. 시위대 제1대대장 박승환이 총으로 자결하니까 군인들도 의병에 참여해서 정미의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미의병 사진에 보시면 군복을 입은 군인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바로 정미의병 때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제 기록에 의하면요, 의병장 중에서 양반 유생층은 한 25% 정도고요. 농민이라든지 노동자, 군인, 포수가 다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마을에서 의병이 나오지 않으면 수치로 여길 정도로 이제 항쟁의 격렬한 불길을 이제 전국 340여 개 군 가운데 좀 몇 개 빼놓고는 다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또 정미의병의 의병장을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렇게 좀 외우세요. 정신이 허망하다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정신이 허망하다 이렇게. 자, 정미의병, 신돌서 아시겠죠? 신돌서. 강원도 영해에서 활약했던 신돌서. 그 다음에 이강년, 문경의 이강년. 그 다음에 허위, 왕산 허위. 그 다음에 망은요, 민긍어를 그냥 떠올리세요. 아시겠죠? 망은 그냥 민긍어를 떠올리세요. 아시겠죠? 정신이 허망하다 할 때, 이때는 민긍어다. 이응이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정신이 허망하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 유생 의병장들이 이제 9월 달에 원주에서 이제 관동 창의들을 창설하고 이인영을 대장으로 해서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의병장들에게 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1만여 명의 의병이 모여서 이제 13도 창의 대진소를 이제 결성하고 총대장은 이제 이인영, 군사장은 허위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인영은 급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부친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죠. 근데 결국 이분 몇 년 후에 일제에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자, 1908년 1월에 군사장 허위를 선봉으로 해서 300명의 선봉대가 동대문 밖 30리에서 일본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공격은 실패하는 거죠. 신민의 1907년부터 1911년까지고요. 기뽕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공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화정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여기 양기탁, 안창호, 이동희, 이회영, 이동용, 신채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극기의 건이 있죠. 건곤 감리의 건 여기서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원보 건설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곤 4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기회사를 떠올리시고요. 사에서 자자를 떠올리시면서 자기회사를 떠올리고요. 4번 역시 가운데 태극서관을 떠올리시고요. 태극을 보면서 태극서관 떠올리시고요. 자, 건곤감에 오죠. 이게 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산학교 떠올리시고
대성학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설립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6개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6개에서 기억하시고요. 일제의 백오인 사건 조작으로 해서 신민회는 붕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빨리 더 가볼게요. 1번 기뽕에서 공화정책, 2번 양기탁, 안창호, 이동희, 이회영, 신치호, 이동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세계에서 삼원보건설, 4개에서 자기회사, 4에서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4번 가운데 태극서관, 5번 5개 오산학교, 대성학교 설립, 6번 대한밀신보, 7번 백오인 사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화정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젠 군주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군주제도 아니고, 공화정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여기도 역시 양기가 탁 놓여있죠. 양기탁. 그리고 요 국기가 이제 안이 창호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기억하시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 태국의 동그라미가 휘어졌죠. 동그라미가. 이 태국의 동그라미 휘어졌죠. 이동희.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영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동영. 또 2회에 걸쳐서 영자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회영. 어거지 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요. 양기탁. 그리고 보시고, 안이 창호지로 되어 있다. 안창호. 죄송합니다. 이동휘, 이동영, 이회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채호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민회 가담했던 인사들이죠. 그리고 3번 삼원보건설, 남만주 서간도에 3원보를 건설합니다. 신민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학사라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 공부하고 또 여기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자기회사, 평양에 좋은 고령토 흙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회사, 즉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자기회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신민의 역할이었고요. 태극서관 보세요. 여기 태극서관은요, 이승훈. 여기 이렇게 가운데를 보시면 승자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승훈 떠올리시고요. 또 안태국 떠올리세요. 안이 태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안태국. 이렇게 이승훈, 안태국이 관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5번 오산학교, 이승훈 설립, 대성학교, 안창호 설립.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바로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 이제 11 써 있죠. 그러니까 1911년 말하는 겁니다. 105인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일제가 데라워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신민회 의원들을 이제 체포하고 고문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윤치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양기탁이라든지 이승훈이라든지 뭐 이동희 이런 분들을 이제 전부 다 검거해서 이제 고문을 하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이렇게 105인을 기소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요, 99명이 무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6명만이 이제 4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신민회는 타격을 받아서 이제 해체되고 마는 거죠. 아시겠죠? 신민회 한번 떠올려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1909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909년이에요.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기후각서 간도 협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저격한 해라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1909년 보세요. 이제 요건 한글로 구자를 써놨고요. 이제 녹색으로 제가 기억자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후각서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간도 협약 떠올리시고요. 1909년 안중근 의사 1909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기후각서, 그 다음에 2번 간도협약,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후각서입니다. 기후년에 맺은 각서죠. 내용은 사법권하고 감옥사무를 일제가 강탈해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간도 협약을 보세요. 간도 협약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간도 협약은요,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하고 푸슨 탄광 채굴권을 갖고 그다음에 청나라에게 간도 땅을 내준 겁니다. 그 협약이 바로 간도 협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일본이 청나라랑 거래를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1904년부터 1909년까지 쭉 봤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1904년, 5년, 7년, 9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잘 나실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